네, 고품격 레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굉장히 전 세계 축구를 조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는 맞는데 또 역으로 보면 이걸 딱 들었을 때 지구촌의 상당수 사람들은 네. 또 그냥 무조건 반감을 가지면서 맞아요. 야, 그게 뭐 되도 않은 소리를 하냐? 그러고 그냥 이게 되겠어? 뭐 이런 느낌이죠. 그냥 밀어서 팽개치는 네,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뒤집어 엎는 주제가 아니죠. 그냥 뭔 헛소리야? 뭐 이제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동전의 양면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게 대체 무슨 소린가라고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바로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아르센 벵거가 던진 폭탄, 월드컵 경연제. 이게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헛소리냐일지 아니면 뭔가 합당한 소리인지 요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보려고 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어떤 좀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그 새로운 이야기에 관해서 무조건 뭐 나한테 익숙하지 않고 내가 또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 생소하고 뭐 이러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밀어내면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기도 전에 몰라. 그러는 문화는 저는 약간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일단 내용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또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오늘 한번 월드컵 경연제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930년 이후에 항상 4년제로 열렸는데 이게 피파 회장이 올해 말까지 경연제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이게 찬반 논란이 막 더욱더 뜨거워진 케이스거든요. 네, 이제 피파에는 211개 가맹 회원들이 있죠. 그렇죠. 뭐 가맹국이라고 하기에는 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이런 데도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월드컵 경연제,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월드컵을 한다는 요 안은 네. 사우디아라비아 축구협회가 이전에 이 안 자체를 요거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상정을 했어요. 근데 이 안에 대해서 211개 가맹 회원 중에 188개 가맹 회원이 표결을 했는데 88%의 166개 가맹 회원들이 요거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 리서치의 가치가 있다라는 쪽으로 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자 이게 아니라 연구는 해봐야 된다. 네.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는 쪽에 표를 던져서 이제 그 프로젝트가 어디로 넘어갔느냐? 바로 아르센 벵거가 지금 수장으로 있는 FIFA의 글로벌 풋볼 디벨롭먼트 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화 하자면 글로벌 축구 발전 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아르센 벵거죠. 지금 국제 축구 연맹에서. 그래서 그 연구가 이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벵거 전 감독이 이번에 프랑스 모 언론을 통해서 아주 장문의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요거에 대한 더 디테일이 조만간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정순주 아나운서 말씀대로 연말 안으로는 이거 진짜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또 이제 아주 중요한 표결에 붙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먼 미래가 아니라 올해 말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용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그냥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경연제냐 아니냐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은 좀 어떤가요? 내용이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경연제라는 게 그냥 이거는 뭐 벵거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는 그렇게 희귀한 게 아닙니다.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 우사인 볼트 선수가 활약하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경연제로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영홍철 교수에 따른 우리 여서정 선수가 또 활약하는 예를 들어 세계 체조 선수권. 이런 대회도 경연제고요. 또 박태환 선수라든가 뭐 황선우 선수가 활약하는 그 세계 수영 선수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경연제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유형의 종목들은 세계 선수권, 축구에서의 세계 선수권은 월드컵 아닙니까? 사실상 뭐 이름이 뭐 월드 챔피언십이냐 월드컵이냐 그 차이지 사실 성격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축구에서의 세계 선수권을 월드컵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부터 그냥 의당 4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 다른 종목들 같은 데에서는 4년으로 하다가도 요거를 2년화한 종목들도 꽤 많아요. 근데 다만 이제 또 약간의 이제 반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은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도 물론 팀 종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종목 아니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그런데 구기 종목은 아무래도 팀이 더 크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지역 예선이나 이런 걸 거쳐서 오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 그래서 구기 종목들이 통상 보면은 4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구기 종목들 가운데에서도 또 일부는 경년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면 축구에서의 월드컵 4년이 모든 스포츠에서 반드시 이게 아주 상식적인 이 텀은 아니다. 4년이라는 게. 그래서 2년이라는 얘기를 다른 종목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찬성론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아니 UEFA 챔피언스 리그 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정말 지금 뭐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UEFA 챔피언스 리그도 매년 하잖냐. 근데 매년 한다고 그 우승 트로피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해도 해마다 사람들이 재밌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벌써 뭐 저 유에파 측의 그 반대에 아주 지금 선봉에 서 있는 알렉산더 체페린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얘기부터 하거든요. 아니 4년에 하던 걸 2년으로 줄이면 희소성이 없어진다. 그렇죠. 이른바 뭐 보석은 희귀한 것이 보석이다. 뭐 이제 그런 논리죠.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아주 전 세계 보편 종목은 아니지만 저는 또 바둑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둑에서는 이게 좀 혼재돼 있는데 뭐냐면 최초의 바둑의 세계 대회라고 할 수 있는 응창기배라는 대회가 있어요. 이게 아주 권위도 있고 정말 최초고 상금도 대단히 커서 지금까지도 큽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대회인데 이게 바둑의 올림픽이라고 그래서 혹은 바둑의 월드컵이라고 그래서 4년마다 대회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네. 응창기배 대회는 역사가 가장 긴데도 우승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4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는 또 큰 세계 대회들이 있거든요. 삼성화재배, 뭐 LG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세계 대회들은 바둑에서 매년 열립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응창기배 세계 바둑 대회는 4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승자도 좀 희귀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자기 커리어 전체에서 한 번도 우승 못하는 대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자기 최절정기 때 요거 한 번 놓치고 나면은 또 한 번, 두 번 놓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는 8년 기회가 없을 수 있어서 그만큼 희소성과 희귀성을 선수들이 느끼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화재배나 그러면 LG배 세계대회 우승이 응창기배 세계대회 우승에 비해서 값어치가 그럼 낮은 걸로 평가받느냐? 저는 바둑인들이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화재배나 LG배도 우승하면은 응창기배나 동일한 세계 챔피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뭐 특별히 그걸 4년에 대해서 더 값을 요즘은 쳐주는 분위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응창기배를 분명히 쳐줬는데 삼성화재배나 LG배가 호황을 이룬 이후에는 사실은 예를 들어 응창기배 하나 챔피언 할래 삼성화재배, LG배 2년 연속 뭐 다 먹을래? 그러면은 후자를 선택할걸요, 대부분? 상금도 그게 더 많을 거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4년에 한 번 하는 그 희소성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그렇게 절대적인 거냐. 오히려 4년에 한 번 하면은요, 약간 업데이트가 늦는 느낌도 있거든요. 요즘같이 아주 빨리빨리 변하는 시대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종목이든지 간에 4년 전 챔피언 실력이 지금 실력과는 완전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때는 세계 1등이지만 지금은 세계 20등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팀이 여전히 이름이 디펜딩 챔피언이에요. 그거는 그러네. 오히려 요즘같이 빨리 변하는 시대에는 업데이트가 늦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 말씀은 제가 그렇다고 지금 여기까지 말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저 아르센 벵거 그렇지 아스날의 전 감독이지. 그래서 찬성하나? 벵거가 말했으니까 이거 쟤는 무조건 벵거 따라가는구나. 뭐 제가 그게 아니라 일단 처음에 들었을 때 선입견을 저는 제거해드리고 싶다는 거죠. 이게 꼭 4년의 희소성이 엄청나게 절대적인 값어치로서 주장돼야 될 성격이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일단 다른 스포츠들에서 보면은 경년제 세계 선수권도 많고 4년의 희소성이 모든 논쟁을 진행도 시켜보기 전에 끝내버리는 절대적 요인이 되지는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반대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선수가 좀 혹사당하는 거, 뭐 리그 클럽 팀이 지금 뭔가 꺼려한다는 거, 국제 대회 차출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반대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 내용이 그냥 월드컵 경연제 해 이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좀 보완한 내용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스날 전 감독의 말씀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부감을 바로 표출할 게 아니라
아니라 이번에 그 인터뷰 내용 가운데 사실은 중요한 거의 대등한 중요성을 지닌 파트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월드컵을 이제 4년에서 2년으로 바꾼다는 거고 또 하나가 이른바 인터내셔널 캘린더, FIFA 캘린더라고도 하고 우리 언론에서는 통상 이거를 그냥 A매치 데이, A매치 데이라고 하는데 이게 국가대표들이 경기하는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FIFA가 항상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그 내년에는 요날에 A매치들을 할 거야라고 정해놓습니다. 네, 대부분 뭐 10일을 빼서 그 안에서 2경기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근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대륙들의 경우에는 한 번 몰아하기도 하고 3경기를 해요. 저희가 그거 중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힘드시잖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그 이제 인터내셔널 캘린더의 여태까지 기존의 통상적인 스타일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냐면은 연초에는 일단 3월에 한번 A매치 기간을 갖고요. 네. 통상 이제 6월에 있고 그 다음에 9월, 10월, 11월 이런 식으로 A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있는 듯한. 예. 그리고 이제 동아시안컵 같은 거 할 때는 사실은 유럽파 선수들은 못 오지만 12월에도 경기를 좀 하고 뭔가 이제 이런 스케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벵거 감독이 이번에 얘기한 것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A매치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선수들도 피곤하고 클럽들도 선수를 자주 뺏기게 되니까 이거는 골치 아프다. A매치는 벵거 감독의 본인의 아주 요거는 바람인데 뭐냐면 1년에 딱 10월에만 하자. 네. 그 대신 10월에 한 4, 5주 정도를 쭉 하는 거죠. 그렇죠. 길면 한 5주까지 될 수 있는데 요거를 요때 몰아서 요때는 A매치의 달, 인터내셔널 먼스가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인터내셔널 윅스로 만드는 거예요. 요거를. 그리고 이제 벵거 감독 본인은 10월 요때 한 4, 5주로 끝냈으면 하는데 만약에 이제 요게 좀 불충분할 경우에는 3월에 한 번 더 하자. 그러니까 이제 벵거 감독 개인적 바람은 저는 10월만 해야 벵거 감독은 더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고려를 해보니까 4, 5주로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쵸. 이게 뭐 각 대륙별로 이제 나라 수도 좀 다르고 뭐 플레이오프나 이런 거를 또 해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고 또 평가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친선 경기, 프렌들리를 할 수 있는 날을 1년에 단 하루도 없게 만들면은 그것도 조금 사실 문제거든요. 지금 이 벵거 감독의 원래 기본 취지 안에서는 프렌들리가 설 자리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약간 의미가 적고 흥행도 안 되고 이런 경기를 지금 최소화시키자는 모티브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전을 1년에 제로로 하게 되면 그거는 조금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벵거 감독의 바람대로 10월 한 달만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3월에도 조금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모였다 해쳤다 하면서 이동 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선수들이 진짜 피로도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최소 두 번으로 줄이니까 훨씬 더 그 부분은 좋겠네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 가장 관심사 가운데 한 사람인 손흥민 선수의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손흥민 선수가 항상 혹선 혼란, 그렇죠. 항상 컨디션 저하 이런 게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근자에도 이제 다음 달에도 또 하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예를 들어서 9월에 토트넘으로부터 한국에 와서 아시아 쪽에 와서 이제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잖아요. 다음 달에 또 그래야 될 거예요. 부상이 아니라면 지금 이제 완벽한 몸 상태를 좀 빨리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찌됐건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부상 상태가 아니라면 10월에도 또 영국으로부터 오죠. 이쪽에 건너와서 그때는 또 이란까지 갔다가 뭐 이제 그런 또 일정이죠. 11월에도 또 그걸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9, 10, 11월에 비행기를 6차례를 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벵거 감독 말대로 10월에 몰아서 끝내자.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비행기를 4번 덜 타도 됩니다. 그렇죠. 10월 안에서 다른 뭐 아시아 국가 왔다 갔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홈앤드 어웨이가 계속 존재하는 한 그거는 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이 횟수는 상당히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벵거 감독 요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 말대로 하면 선수들이 오히려 편해할 거다. 지금보다는 피로도가 덜할 것이다. 그러면은 벵거 감독 말대로 한다면 지금 10월에 경기가 치러지면 리그는 지금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좀 찬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단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터내셔널 윅스, 인터내셔널 먼스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월드컵이나 뭐 대륙컵이나 이런 거 하는 그 기간에 리그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때는 예를 들어 월드컵 예선만 각 지역별로 보는 걸로. 집중하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는 걸로.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중단되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 유럽 리그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이제 반대하는 게 유럽 리그일 텐데 통상 이제 8월 한 중순, 8월 한 20일경에 리그를 시작하잖아요. 리그 개막해서 한 5주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한 5주를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시즌 초반에 이거 뭐 몇 라운드 하고 마는 게 어딨냐? 라고 이제 또 반박을 할 거예요. 벵거 감독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지금 이제 그만둔 사람이라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지금도 아스날 감독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안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 안 하면은 이거 잘못하면 내로남불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벵거 감독이 예전에 국가대표 차출에 대해서 퍼거슨 감독보다는 조금 덜 했을지는 모르는데 아니 거의 뭐 대등했을 거예요. 이 퍼거슨 감독과 이제 벵거 감독이 뭐 라이벌이었는데 이 둘이 다 국가대표 선수 데려가는 거에 아주 그냥 싫어하죠. 네, 거의 뭐 노이로제 걸린 네. 분들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클럽팀은 보내고 싶지 않아 하고 근데 네임대에 있는 선수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클럽팀은 더 그럴 거고 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 선수들의 주급도 만만치 않은데 그 각 국가에서는 그 선수를 데려가는 것도 눈치가 보여요. 갔다가 피곤해져 돌아오는 게 기본이고 부상이라도 당해서 돌아오고 그러니까요. 사실 뭐 유감스럽게도 어떤 선수들은 장기 부상을 당해서 돌아오는 경우도 맞아요. 있어요. 대표팀 나갔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정말 클럽은 큰 타격 아닙니까? 아프리칸 네이션스컵도요. 앞으로는 요번까지 대회는 안 그래요. 요번까지 대회는 겨울에 그냥 하는데 다음부터는 아프리칸 네이션스컵도 6월에 개최하는 걸로 이미 바뀌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벵거 감독의 얘기대로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국가대표 일정 그리고 예선전 이런 거는 10월과 뭐 최대 3월까지 딱 2달만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메이저 대항전 있지 않습니까? 경연제로 하는 월드컵 그리고 이제 월드컵을 경연제로 하면 어쩔 수 없이 각 대륙컵들도 경연제가 돼야 될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세계 선수권이 2년에 한 번 하는데 대륙 선수권을 4년에 한 번 하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짝수회에는 월드컵 본선을 하고 사이의 홀수회에는 각 대륙들이 네. 대륙컵을 하고 여기에는 이제 유로, 코파 아메리카, 아시안컵, 골드컵, 아프리칸 컵 오브 네이션스. 벵거 감독이 또 이제 좀 더 디테일이 나오겠지만 일단 큰 테두리에서 한 취지의 이야기를 제가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야 지금 각 대륙이 과도하게 예선 많이 하고 있는 거야. 예선 경기를 괜히 많이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줄일 수 있어.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는 표를 적어왔는데요. UEFA 지금 가맹 회원이 55개 팀이 있어요. 네네. 55개 팀이 있는데 유로 예선을 지금 통과해서 유로 본선이 지금 몇 팀입니까? 24팀 아니에요? 55개 팀 가운데 본선에 오르는 팀이 24팀이면 거의 절반에 가깝죠. 그렇죠. 그리고 AFC 그럼 아시안컵 볼까요? 아시아에 46개 회원이 있어요. 그런데 아시안컵 본선도 요즘 24팀이 해요. 네. 46에서 24면은 이거는 심지어 50%가 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벵거 감독 이게 어떤 주장의 취지에 깔린 약간 정확히 그런 문구로 얘기했는지는 제가 기억되지 않지만 제가 그 벵거 감독의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뉘앙스는 뭐가 있냐면 지금 각 대륙의 대륙 컵들이 본선에 너무 많은 팀들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 숫자를 올리는 거면 예선 경기를 그렇게 복잡하게 많이 치를 필요가 없다. 네. 저는 그게 좀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선 경기의 시스템을 조금 바꾸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선수 혹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벵거 감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에 비해서 경기 수를 더 늘리는 건 자기도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벵거 감독의 바람대로 만약에 이게 3월까지 안 가고 10월에만 몰아서 A매치가 끝난다고 쳐보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요게 이제 3월이 관건이긴 합니다만 4월, 5월 벵거 감독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7개월 동안 클럽이 선수를 그냥 독점할 수 있어. 그렇죠. 이거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러니까 중간에 한 5주 빠져도 이 7개월을 그 다음부터
계속 선수들을 안 내주고 갖고 있을 수 있으면 시즌 운영하기가 한결 좋을 것이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3월에 한 달 내내는 아니더라도 3월도 조금 빠지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11, 12, 1, 2까지는 어쨌든 4개월은 뭐 걱정 없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3월 갔다 와서 이제 끝날 때까지는 또 계속 보유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벵거 감독이 얘기하는 거는 연속성 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좋아. 그리고 내가 장담하건대 경기 수는 안 늘어. 왜? 지금 다 예선들이 월드컵도 이제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 장지현 의원과도 좀 얘기한 적이 있지만 월드컵도 이미 이제 48개국이 됐잖아요. 네. 지금 FIFA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대 211개 회원이 있는데 월드컵 본선도 앞으로 48이면은요. 이게 물론 이제 각 연맹마다 상황과 이제 나라 수가 다릅니다만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하면은 211 나누기 48 하면은 4.4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네. 그 얘기가 뭐냐면 벵거 감독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지금 월드컵 예선도 4개 국들이 한 조를 이루어서 하면 홈 원정 왔다 갔다 다 해도 야 6경기밖에 안 돼. 근데 이게 그냥 평균 숫자로 보면 그냥 맞는 얘기예요. 네. 그렇잖아요. 211 나누기 48 하면은 이게 4.4 정도 나오니까 한 조가 4.4가 넘을 필요가 없는 대륙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막 6개 팀 이렇게 특히 유럽 같은 경우도 한 조를 이루게 되면은 6개 팀이 한 조를 이뤄서 이게 왔다 갔다 2번 더블로 풀리그를 하면은 이게 10경기 나오지 않습니까? 홈에서 5번, 원정에서 5번. 그러니까 벵거 감독 얘기는 그거예요. 야, 뭐 경기 수 늘리느라고 10경기를 하고 있냐. 이거 지금 잘만 요 조합을 다시 하면 그냥 6경기로 끝날 수가 있어. 근데 그런 면에서는 또 지금 오히려 아시아가 어떻게 보면 약간 또 간소화가 된 모범적인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벵거 감독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는 요즘은 아시안컵 예선은 따로 하질 않거든요. 네네.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시안컵 예선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AFC 같은 경우는 아시안컵의 기본적인 예선과 월드컵 예선을 병행 통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지금 월드컵 최종 예선에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번 아시안컵 예선도 우리는 이미 통과를 한 거예요. 네. 대륙컵 예선도 이런 식으로 조금 잘만 연구하면 경기 수를 뭐 무진장 늘어나게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벵거 감독의 이 취지는 유에파에서는 쌍심지를 켜고 이거는 말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를 들어 유럽에서 보통 이제 6개국 이렇게 모여서 한 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팀당 경기 수가 10경기가 나오는데 그거 자체를 유에파는 또 수입이라고 생각을 그럼요. 하잖아요. 이익이 충돌하는 면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지금 대륙컵 예선하고 월드컵 예선의 부분적 통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스템도 그거는 이제 대륙별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벵거 감독이 아마 이런 취지의 말도 좀 한 것 같은데 남미는 앞으로 이제 48개국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보다도 이제 티켓이 늘어서 기본 6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48개국 나올 때 여기도 이제 플레이오프가 있어요. 대륙 간 플레이오프가 있는데 그걸 2장을 주는데 만약에 거기서 남미 팀이 아마 될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네. 그냥 전력만 봤을 때는. 네네. 그러면은 남미 팀이 7팀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수혜를 좀 더 볼 것이다. 근데 지금 남미가 아시다시피 10개국 아닙니까? 거기가 최소잖아요, 지금 인원이. 그런데 10개 회원을 가지고 2년 동안 월드컵 예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8 예를 들어 러시아 월드컵 예선을 남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시아도 그렇고 그건 남미도 마찬가지인데 2015년 9월부터 시작해서요. 네. 2017년 10월쯤에 끝나요. 이게 아시아와 그거는 남미가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나라 수와 뭐 시스템은 좀 다르지만 월드컵 예선이. 근데 벵거 감독이 봤을 땐 이런 거죠. 10개 팀 가운데에서 6, 7개 팀을 골라내는 작업을 늘어지게 2년을 하고 앉았어요. 네.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남미 같은 경우에 2조로 그냥 나누잖아요. 예를 들어 5개. 그러면 아마 벵거 감독 말대로 6경기는 아니고 아마 8경기는 해야 되겠죠? 홈앤 원정을 하면. 저는 8경기 하면은 끝나지 않나 싶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벵거 감독의 그 아이디어에 제가 맞춰서 예를 들어 디테일을 좀 넣는다면 네. 요거는 벵거 감독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남미 같은 경우에
5개 팀씩 이렇게 두 조로 해가지고 앞으로 48개국이면은 한 5개 중에 1, 2, 3등이 나가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4팀 중에 제일 잘했다 싶은 팀을 하나 나중에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내보내면 돼요. 그래서 남미는 결과적으로는 한 7팀까지도 나갈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기존 방식대로 하면 2년을 예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야, 그거 한 달이면 끝나. 네. 그걸 왜 2년을 해? 그런 거를 한 달에 끝내버리면 월드컵 경연제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아르센 벵거께서는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에 이제 벵거 감독이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선수들도 있고 감독도 있고 그렇죠. 찬성하는 분들 좀 계시죠. 그 글로벌 풋볼 디벨롭먼트 그 파트에서 벵거 감독과 같이 이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이 누구누구가 있냐면 디디에 드록바, 네. 위르겐 클린스만, 마르코 마테라치, 로타 마테우스, 마이클 오웬, 호베르투 카를로스, 호나우두, 이 브라질리안 호나우두, 피터 슈마이켈, 네. 존 테리, 그리고 야야 뚜레. 아주 좀 옛날 선수도 있고 비교적 요즘 선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또 레전드급 선수들과 벵거 감독이 다 토의를 했는데 벵거 감독 말로는 이들이 다 동조했다. 이들이 다 동조했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또 찬성 의사를 표시를 했어요. 월드컵은 환상적인 대회고 뭐 그거 자주 하는 거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다른 감독들은 예를 들어 위르겐 클롭 감독은 상당한 반대. 네. 이것 다 돈이잖아 또. 돈을 위한 거다. 돈을 위한 거잖아. 이거 스포츠를 위한 게 아니야. 축구를 위한 게 아니야. 돈이야. 근데 저는 그 돈이야라는 비판에 동의해요. 제가 동의해요. 그거. 네. FIFA 돈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실. 그렇죠. 돈이 크죠. 제가 근데 요 돈이 큰 어떤 이 돈의 목적으로 이걸 하는 게 뚜렷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용을 잘 봐라. 이게 정말로 모두에게 해가 될 내용이면은 정말 듣자마자 이거는 폐기해야 되겠지만 네. 그럴듯하고 일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돈 목적으로 하더라도 한번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냐. 네네. 저는 이제 그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FIFA는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거 우리만 배불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FIFA가 이제 예전부터 뭐 포워드 프로젝트 이런 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원하는 거. 그렇죠. 이른바 축구 약소국, 축구 개발도상국 같은 데에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는 아직 여자 축구 리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여자 축구가 아무래도 남자 축구보다 좀 늦으니까 그런 나라에 여자 축구 리그 만드는데 재정적 지원을 하고 혹은 어떤 나라들은 유소년 선수들이 예를 들어 훈련할 수 있는 구장 같은 게 부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잔디 혹은 뭐 인조 잔디라도 그런 걸 또 깔아주는 데 있어서 FIFA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예전부터 이제 FIFA가 하고 있었는데 월드컵을 더 짧게 해가지고 경연제로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FIFA가 지금 일단 그런 약속은 하고 있죠. 글로벌 축구를 디벨롭먼트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이 돈을 쓰겠다. 그러니까 뭐 우리만 뭐 먹는 거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을 그런데 고지고대로 뭐 믿지는 않죠. 당연히 네네. 반대파들은 특히 이제 그 UEFA의 지금 체페린 회장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봐. 유럽 그 회원국들은 월드컵 안 나가. 내보내. 네, 보이콧. 근데 이거 어디서 본 그림 아닙니까? 그렇죠. 슈퍼리그가 비슷한데. 이거 저 슈퍼리그 그거 하려던 세력들이 네. 저는 슈퍼리그 말씀드릴 때도 그러니까 뭔가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무조건 거부감할 것이 아니라 한번 좀 들어봐라 좀 자세히. 네. 저는 그런 어떤 입장을 사실은 지금도 취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UEFA가 자신들도 지금 몇 가지 경기 수 늘리고 선수들을 오히려 피곤하게 만드는 걸 하고 있어요. 뭐냐면 잘 알려진 대로 지금 네이션스 리그 이미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유럽 국가랑 친선 평가전 하기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네이션스 리그가 돌아가니까. 네. 이거를 또 따라서 유럽 이후에 또 북중미까지도 요즘은 네이션스 리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중미가 골드컵 말고도 북중미 네이션스 리그가 이미 1회 대회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유럽과 지금 북중미만 그 네이션스 리그라는 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있고 플러스 이제 UEFA 챔피언스 리그가 또 바뀌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슈퍼리그 아이디어에 대한 대응으로서 UEFA 챔피언스 리그가 지금의 본선 32개 팀에서 이제 36개 팀이 되고 네. 36개 팀을 뭐 전체 풀리그 돌리기는 어려우니까 스위스 방식 리그제를 도입을 해서 이게 뭐냐면
하나의 리그인데 모두하고 붙지는 않는 거예요. 일부하고만 붙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 팀당 조별리그를 지금 이제 6경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한 팀당 조별리그, 조별이 아니죠. 그냥 그 리그 경기를 10경기를 치르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조를 통과하는 팀들을 결정을 하고 거기에 또 거기서 뭐 8등 밖에 팀들은 또 뭐 플레이오프를 해가지고 또 거기서 경기수 더 늘어나고요. 지금 UEFA 챔피언스 리그가 지금 UEFA가 하는 대로 개편이 되고 나면 지금 챔피언스 리그보다 100경기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100경기. 이거 선수들이 좋아할까요? 힘들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슈퍼리그 하는 세력이나 UEFA나 지금 이 FIFA나 내로남불이 누가 더 심하냐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이미 무리한 그런 거를 한 게 있거든요. 저는 UEFA 그 체페린 회장도 요거는 좀 돌아봐야 되지 않냐.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미 그거를 다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걸 내세워서 야 슈퍼리그 안 해도 돼. 슈퍼리그 너네 가만히 있어. 이대로 하면 너희들한테 우리가 더 많은 수익을 앞으로 줄 수도 있고 뭐 다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뭘 슈퍼리그 이러면서 그때는 또 FIFA가 UEFA 손을 들어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FIFA와 UEFA는 엄청난 싸움을 지금 앞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벵거 감독이 정말 폭탄을 하나 딱 던져놨고 그것이 또 예전에 UEFA 일도 많이 하고 그랬던 아르센 벵거라는 또 거장의 입에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이슈가 되고 이건 이슈가 안 될 수가 없고요. 지금 선수들도 반대가 더 많아요. 지금 뭐 팬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뭐 클럽들도 그렇고 반대가 더 많긴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수들 가운데에서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감독들 가운데에서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뭐니 해도 지금 이게 최근의 보도로는 AFC와 아프리카 연맹이 찬성하고 있죠. 찬성 쪽으로 지금 그 남미 연맹은 지금은 부정적인 쪽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남미 연맹은 유럽만큼의 강경함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부정 쪽은 맞아요. 이거 엄청난 이거 지금 뭐 투표 싸움이 되지 않을까 결국은.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선수의 입장에서 득이 되는 걸 생각을 하면 이 세계 대회라는 거에서 본인의 커리어를 본인이 어쨌든 4년마다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업다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좀 짧게 하니까 좀 더 자신의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대회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지금 벵거 감독의 논리 가운데 좀 작은 논리들이 몇 개가 더 들어있는데 지금 정순주 아나운서가 잘 지적하셨어요. 예를 들어 월드컵 나오려고 그랬다가 부상이야. 직전에 갑자기. 부상이야. 그러면은 나는 4년 후를 기약해야 되는데 4년 후에 또 내가 소속된 팀이 예선을 통과할까? 좌절이죠. 네, 우리 팀의 감독, 그 당시 감독이 또 누구일지 모르지만 나를 뽑을까? 내가 또 그때 잘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좌절의 원인들이 이제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2년이면은 이게 불운해서 월드컵 못 나오는 선수들도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짧아지는 거니까. 네. 그거 선수들한테 득 아니냐? 거기에 플러스 자 지금 월드컵을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라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다음 이제 카타르 다음에 미국, 멕시코, 캐나다 요거 지나면은 이제 또 그 다음 개최국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월드컵 개최하고 싶어서 지금 줄 서 있는 나라들은 있죠, 항상. 근데 4년에 한 번 이게 개최를 해야 되니까 요게 또 당첨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2년에 한 번 개최하면은 요거는 이제 월드컵 개최를 꿈꾸는 많은 나라들에게 또 기회가 된다. 있죠. 근데 요거 자체가 돈벌이의 냄새가 매우 짙기는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최를 못했는데 돈은 충분히 갖고 있는 곳들 그런 곳들에게 개최를 이제 마구 또 퍼줄 수 있는 그렇죠. 이제 그런 냄새가 매우 짙긴 하지만 그럼 막 들어오겠죠. 또. 어쨌든 겉으로 하는 말의 명분은 많은 이들에게 월드컵 개최의 행운을 나눠드립니다. 뭐 그런 거거든요 또. 그래서 그리고 이미 그 48로 늘려놨기 때문에 사실 뭐 앞으로 이제 나가는 나라들은 분명히 예전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게 많아질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솔직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48은 오히려 저는 좀 그건 반대. 물론 48이 되면 대한민국은 좋아요. 그렇죠. 이제 요번에 벤투어 지금 살 떨리는 지금 상황인데 그렇죠. 살이 앞으로는 48이면 좀 덜 떨리게 돼 그나마 있거든요. 이런 상황. 제가 그 표를 보니까 앞으로는 일단 잠정적으로 AFC에서 46개 회원 중에서 8개가 나가요. 8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나중에 끝나고 하는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 잘만 하면은 하나쯤 추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8 플러스 알파예요. 우리가 8 플러스 알파에는 들지 않을까. 자, 이게 지금 레드에서 월드컵 경연제에 대해서 정말 저 밑까지 제대로 좀 파헤쳐 본 것 같아요. 올해 말까지는 무조건 이게 확실하게 어떻게 될지 수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까지 굉장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예정이니까요. 레드 열심히 보시고 여러분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관건은요. 슈퍼리그가 이틀 천하로 좌초된 거는 그 후속 디테일을 빨리빨리 내놨어야 되거든요. 슈퍼리그 주장 측이. 네. 근데 던져놓고 사실은 사람들의 어떤 불만이나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는,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디테일 후속 방안들을 내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탈자들이 막 나오면서 결국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FIFA가 지금 프로젝트 부서를 딱 이렇게 정해서 이제 연구를 여러 개월간 이건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냥 그 프랑스 언론의 벵거 감독이 말한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그냥 추정해서 여기서 지금 덧붙인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디테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조만간 아마 디테일을 내놓을 거고, 그 정순주 아나운서 말씀대로 연내에 이게 결정이 되려면 엄청난 표 대결이 지금 벌어지지 않을까. 그럼 계속해서 저희가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되겠네요. 한번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드 마치겠고요. 저희는 블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